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좀 과장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인간관계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서로 예의만 바르게 지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대체로 맞춰가며 지내는 게 어른스러운 관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여겼어요.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조별 과제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늘었죠. 과제 얘기 말고도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도 몇 번 먹다 보니 어느새 친구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말도 잘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스스럼 없었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약속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름이었고 햇볕이 유난히 강한 날이었어요. 2시에 보자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기다리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늦는 게 더 불편한 성격이라서요. 2시가 됐는데도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시 10분, 2시 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늦는 것보다도 아무런 말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햇볕을 피해 그늘로 옮겨다니며 기다렸어요. 땀이 계속 흘렀고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지쳤고 2시간이 가까워지자 이제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첫 마디가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순간 멍해졌어요.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자 친구가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왜 밖에서 기다려? 건물 안에서 기다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사과를 꼭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 정도는 나올 줄 알았을 뿐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렸어. 그런데 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랬어? 내가 좀 늦었네. 미안함은커녕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약속은 몇 번 더 있었고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늦었고 늦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또 2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한참 뒤에야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가는 중. 제가 물었죠. 얼마나 걸려?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금방. 그날도 결국 1시간 넘게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을 잡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시간을 다시 계산하게 됐어요. 어차피 바로 만나지는 못할 거야 하고 미리 각오를 하게 됐고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이상해요.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쪽이 먼저 기준을 낮추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태도는 말투와 행동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도 그 친구와의 관계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딱히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고 그날 일을 꺼내서 따질 만큼의 용기도 없었어요.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를 앞두고 다시 조별 과제를 함께 하게 됐을 때도 별다른 말 없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때는 다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자료 붙잡고 예민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이미 몇 번이나 봤던 교수님 공지사항을 또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자꾸 눈이 가는 거였죠.
그때 옆에서 그 친구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발표도 안 할 거면서 그건 왜 보고 있어? 처음엔 장난인가 싶어서 그냥 화면을 다시 봤는데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시킨 건 안 하면서. 그거 볼 시간에 내가 말한 거나 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에 다른 조원들도 있었고 조용하던 공간에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어요. 당황해서 바로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내가 말한 것부터 하라고. 그 말투에는 부탁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혹시 빠진 거 있을까봐 보는 거야. 그러자 바로 쏘아붙이듯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발표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혼난 사람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조원들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하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말 내용 자체보다 그 말투, 그 태도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다들 스트레스 받는 시기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 하나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건 좀 생각하고 물어봐. 그 한마디에 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 앞에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기도 했고 솔직하게 말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 관계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처음에 시간 약속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이번에는 말투와 태도로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고 저만 계속 조심하고 눈치 보게 됐습니다. 그 불균형은 생각보다 더 빨리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있을 때 말을 더 아끼게 됐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조별 과제가 끝난 뒤에도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다 보니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친구가 점점 더 편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배려나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책상을 3개 치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해? 주변 사람들이 순간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친구를 쳐다봤고 그 친구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너 말이야, 아까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바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조차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그러자 목소리를 더 높이며 쏟아냈습니다. 아까 그 자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말을 잘라버렸어요. 아, 됐고. 항상 내가 문제야. 그 말이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느껴졌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제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하랬어? 넌 진짜 생각이 없어.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보다도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야 하는지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친구는 방금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잠시 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러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뭐가?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한마디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렸냐 맞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친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의 없이 행동한 기억은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문제 삼아 쏟아내는 스타일이라는 걸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조원에게 질문 하나를 했더니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 좀 알아서 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다시 덧붙였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빠졌어요. 뭘 대답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는 계속 설명하고 변명하는 역할이고 그 친구는 판단하고 단정짓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 있었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책상을 치던 손, 짜증 섞인 목소리,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예민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방식이고 태도라는 걸요. 그리고 더 슬픈 건 그런데도 제가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런 생각을 반복하는 순간 이 관계가 이미 많이 기울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말 없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제가 혼자 버티고 있었고 이제 그 버팀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넘겼을 말투나 표정,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제가 먼저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더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짧게 보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자 바로 답이 왔습니다. 아니거든. 너 나 피하는 거 다 보여. 그 말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더 지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불편함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으면서 자기 기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같은 수업이었고 자리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옆에 앉더니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왜 말 안 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거. 그게 많이 불편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게 뭐가 불편해? 난 그냥 할 말한 건데.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자 그 친구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이제 더 설명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 너만 유난이야.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과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해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는 것도 내 상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전부 내려놓았어요. 연락이 와도 짧게 답하거나 필요한 말만 남겼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너 진짜 변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제 기준을 다시 세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줄 알고 상대의 감정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가져간다고 믿어요.
이제는 사람 때문에 계속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보다는 조금 외롭더라도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린 결정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